그러시니까요. 지금부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 원전 USB 등 대북 지원 관련한 시국과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님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모십니다. 네, 바쁘신데 우리 언론사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 친 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밤잠을 설치며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작년에 6월 8일 날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이미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때에 7가지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선지자요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그날 밤도 새벽 2시까지 꼬박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다 마쳐갈 때에 이건 신앙이 있는 분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이렇게 툭 만지면서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은 해체된다. 그런 음성을 제가 듣고 그 목사가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인 음성을 들은 것이 그게 꼭 사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내 감정이 거기에 섞여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7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국제정치학의 이충문 박사님, 또 경제의 최광 장관님, 또 군사의 전문가인 연합사의 부산행원하신 신원식 장군님, 그리고 낙동강 4대강 보해체의 제일 책임자였었던 이재호 장관님, 이런 분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이게 맞습니까? 했더니 한결같이 그분들이 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했더니 국민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가문강정에서 분노가 나서 한 번씩 왔다 간 사람들이 약 1천만 가까이의 국민들이 하루만 오신 것도 아니고 1년 동안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문강정에 모여서 부르짖고 또 신앙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그렇게 한 말이 문재인 앞에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면 꼭 제가 미워서 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이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니 어떻게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혼자 말한 것도 아니고 아니 미국의 펜스 부통령, 일본의 아베, 전 세계 국가 대표를 모아놓고 전 세계를 향하여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또 서독의 간천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또 부인을 보내 참배를 시키고 6.25의 3대 전범 김원봉을 말이야 국가 유공자 북군 창설 유공자라고 떠들어대고 그 본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말들을 서슴없이 할 뿐 아니라 제가 문재인이가 나를 깜빵에 넣어서 감옥에 있는데 그 여수 시간에 보니까 작년에 4월 3일 날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의 연설을 하는데 이야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완전히 북한의 대변인의 말을 하는 것이지 4.3 사건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이덕구, 김날삼이가 남로당의 무장 폭동들이 일으킨 폭동 사건인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 먼저 꿈꿨던 자들,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먼저 꿈꿨던 자들을 우리 국가가 박해한 것에 대해서 이따위 연설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건 잘못됐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상을 갖는 것은 자유지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거짓말로 계속 끌고 가고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대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심을 가져서 제가 계속 소리를 쳤더니 저를 딱 찍어서 대통령이 뭔데 감히 정강훈 재구속시켜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독재를 하신 또 전두환도 있고 박정희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어느 대통령이 국민을 향하여 딱 찍어서 청와대에서 숨어서 지시하는 건 몰라도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정강훈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그래서 저는 검찰 조사받으면서 그랬어요. 나 이 진술 안 합니다. 왜? 대통령이 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리려 하면 바로 그냥 법정 최고형을 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시켜요. 날 사형시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항소도 안 합니다. 저는 받아들이고 그냥 사형 당해 줄 테니까. 검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는 사형죄는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사형죄 져줄까요? 져줄까? 다시? 뭔 이렇게 치사하게 말이야 뭐 조사하고 뭐 재판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아니 문재인이가 지시했으면 지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순교해서 한나라 가면 되고. 이렇게 검사님하고 내가 한참 다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드디어 지금 제가 2년 전에 선포한 그대로 지금 문재인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USB를 넘겼느니 안 넘겼느니, 거기에 뭐 원자력 발전소 북한에 지어주고 한국 걸 해체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제1호는 그건 사실 여러분 다 아신 대로 중수로식이라서 유일하게 거기서 원자탄을 우리가 원자탄 만들 수 있는 그 핵연료 만들 수 있는 그건데 그걸 딱 찍어서 해체시키고 북한은 건설해 주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난리가 났고, 또 김종인 할아버지는 뭐 이적죄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저 김종인 할아버지와 야당도 문제가 있어요. 그 뭐 이적죄다 그런 소리 하면 뭐 하겠어요. 빨리 국정감사를 해서 야당답게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또 이적죄라 그래 청와대에서 뭐 고발하겠다는 거 또 조용하고,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야당도 여당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이 일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USB를 가지고 지금 말들임 하는데, 여러분 USB가 그게 무슨 큰일인 줄 압니까? USB는 처리하랍니다. 이 문재인이가 이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난 이것을 조사하자 이거죠. 뭐냐? 평양에 가서 9.19 정상회담 할 때 한국에서 10대 이상 대형 트럭으로 싣고 간 그 안에 내용물이 뭔지 밝히란 말이다. 밝혀야지! 어느 나라 정상이 정상회담하러 갈 때에 트럭의 열대부를 국민들 모르게 내용물 공개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이게 이적행위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지금 전문가들이 조사에 들어갔고 그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제보들이 저한테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최첨단,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 이런 수없는 그 장비들이 북한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그분을 모시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지금 다 해체가 돼서 이제는 마지막 지금 이게 단계를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뭐 USB 나오니까 이제 와서 막 놀라고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의심스러운 짓을 한 것은 그 시작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내전 비서실장 할 때 금강산에 북한에 있는 이모를 만난다고 갔죠. 지금 우리 여기 조사단들은 전문적인 특별히 조우석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에서 만났던 이모가 정말 이모 맞느냐? 친엄마 아니냐?
이게 지금 조석 TV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청와대를 향하여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달라 그러는데도 말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반응이 빨라요. 작년에 내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할 때 코로나 때문에 했더니 청와대에서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적반하장 떨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예? 또 이번에 김종인 할아버지가 말하니까 뭐 사법 처리하겠다 반응하거든요. 왜 여기 대해서는 반응 안 합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북한에 있는 그 이모가 진짜 이모인지 친엄마인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은 미국에 가가지고도 뭐라고 했어요? 장진우 전투 기념비 앞에서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흥남부두 철수할 때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미국이 보내준 배를 타고 와서 그래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는 흥남부두에서 우리 아버지가 오지도 못했다. 이따위 거짓말을 전 국제사회 앞에 떠들어대거든요. 정말로 문재인 아버지가 흥남부두 철수에서 LSD 함정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란 것을 이제 증인들이 지금 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녹화까지. 뭐냐? 문재인 아버지는 흥남부두 철수 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농협 간부를 하다가 일제시대 때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인민군 장교로 차출되어서 대위입니다. 대위. 낙동강 전투에 투입됐다가 우리 한국의 학도병 3명한테 현장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전쟁 포로가 돼서 거제도로 간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된 것이 이것이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도병 3명이 문재인 아버지를 체포했던 그 당사자가 한 분은 지금 스님이 돼가지고 공주에서 지금 사찰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증언한 걸 녹화 다 떴습니다. 현재. 아니 문재인 아버지를 체포한 당사자가 살아있고 한 분은 여기 파주에 살아 계시고 한 분은 미국에 이민가 살아 계시는데 연세가 다 90 이상 됐죠. 그런데 세상에 멀쩡하게 말이지 이것도 한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나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미국의 LSD 함정이 우리 아버지를 실어두다 이런 사기를 쳐도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느냐.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드리면 이미 북한에서 파송한 건국 후 70년 동안 계속하여 북한의 통전부가 끝없이 파송한 간첩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진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모든 진지에 간첩 내지는 고정간첩 내지는 간첩에게 사주받는 세력들이 주도 세력으로 잡았어요. 언론까지 마찬가지로. 아니 언론이 비정상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이게 한국의 언론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보십시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문재인 부모님의 출생, 지금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신 문재인의 친엄마라고 하는 그 사람, 친엄마 아니라는 것을 일본에 있는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은 출생이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하는데도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한국의 언론도 주사파인데 지금 다 세뇌됐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강조하는 정다운 목사를 죽이려고 언론들이 깜빵에 내가서 텔레비를 보니까 참 가소로워. 정강훈이가 이단 혐의로 어떻게 되고 정강훈이가 어쩌고. 왜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가 다 이렇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간첩들에게 점령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3, 4개월 내가 감옥에 있는 한 6개월 동안에 국민들이 이제서야 깨닫고 많은 국민들이 60에서 70%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언론들이 국민들을 문재인 문바가 돼서 대기문과 함께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나눠주고 해도 나는 여기서 뭘 생각했느냐. 이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정말 뛰어나긴 뛰어나구나. 왜? 그렇게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을 해서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이 틀을 바꾸려고 사상과 이념을 바꾸려고 또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국민들이 결국적으로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정말 뛰어나구나. 정말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켜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운동을 하는 연장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자리 두면 안 됩니다.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저런 짓을 하면요 바로 체포입니다. 체포. 저거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저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체포, 국민 검사단, 조사단들을 지금 발족을 벌써부터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법조인들은, 변호사님들은 다 여기에 가입해서 최소한 법조인 전체 중에 절반은 가입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문재인을 바로 옛날 같으면 이렇게 나라가 잘못되면 군인들이 일어나거나 뭐 경찰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시민단체가 일어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요 다 점령당해가지고 속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일생을 사신 법조인들이 앞장서서 이제 빨리 국민특검을 빨리 확대해서 문재인을 신속히 체포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님도 저렇게 센 것 같아도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해내서 나라가 더 이상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심각한 단계에 왔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지금 나오는 거 보십시오. 청와대 보세요. 거꾸로 뭐 고발하겠다. 또 지금 국회에서 하는 꼴 보십시오. 완전히 장악 다 됐어요. 대한민국은 북한의 간첩 내지는 간첩의 추종 세력 내지는 동의한 세력 내지는 간첩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직접 파송한 집파 간첩, 이거는 완전히 간첩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내려와서 심어놓은 고정 간첩, 이 고정 간첩이 황장여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5만 명이라 했습니다. 5만 명. 그 황장엽이가 북한에서 2인자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황장엽이 와서 북한에서 심어놓은 고정 간첩이 5만 명이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황장엽을 창살 없는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김대중 정부 때. 만약에 그때 황장엽을요 활용을 했으면 이미 통일됐습니다. 황장엽을 명예총리를 시키든지 명예부총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봤으면, 아니면 명예국정원장을 시키든지 했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자유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미 벌써 북한의 간첩들에 의해서 세뇌된 시민단체 또 언론 선동해서 황장엽을 조지고, 그래서 황장엽이 결국 감옥에 갇혀있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현재 이따위 짓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그때만 해도 5만 명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정간첩을 또 지원하는 세력이 또 있어요. 또 따라 도는 세력들이. 그 지원하는 세력을 따라서 다시 또 도는 세력이 또 있어요. 이래서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현재. 지금도 내가 기자회견 하고 있지만 이 기자회견이 이제 언론사를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면 저한테 핸드폰에 또 난리 납니다. 정가운 개새끼 죽을 새끼 뭐 난리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요 간첩 내지는 간첩에 세뇌당한 사람으로는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대한민국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나를 욕을 하고 대깨문 당신들까지도 여러분까지도 나이로 보면 내 손주요 자식발도 안 되는 애들이 말이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막상 대한민국이 낮은 단계에 통하여 낮은 단계에 방대해서 북한으로 간다면 대깨문 당신들이 어디 이거는 옛날에 히틀러 시대 때 똑같았고 똑같은 전법을 구사하는 겁니다. 항상 저쪽의 악의 세력들은 방법은 다 똑같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히틀러한테 저항해봤자 저항이 됩니까? 그러나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은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히틀러가 누군지를. 나는 문재인이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목사들까지도 독일은 루터교회입니다. 종교가 국교가 목사들까지도 다 넘어가고 시민단체 다 넘어가고
결국 법을 다 바꾸고 한국에서 하는 요 짓이요 전부 히틀러가 했던 선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너지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령님과 함께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를 완수를 하고 제2의 건국을 이루어서 3.1절을 통하여 1000만 개의 앱을 조직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을 하고 국민들을 다 설득하고 가르치고 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드렸고 이제 뭐 질문할 거 없죠? 질문 있으면 하시면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오늘의 핵심 주제는 키워드는 뭐냐면 문재인 체포하라는 겁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저래 둬서는 안 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목사님, 그 네. 주제와는 정확하게 연관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목사님 자꾸 이단 논쟁으로 물타기하고 좀 목사님 발언 폄훼하려는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 자기가 상대하는 반대편이 뭐 제대로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동의를 많이 하는 세력이 일어나면 항상 이단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흠집을 내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도 이 이단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단팔이를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놈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 그래서 뭐 어떤 큰 교회 뭐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해서 교회가 붕이 되거나 한 10,000명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 이단팔이 또 사람들이 자칭 전문가라고 하면서 붙어가지고 뭐 설교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은 이단입니다. 이래가지고 돈을 뜯고 뭐 대표적인 몇몇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뭐 이름 안 밝혀도 여러분 스스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최뭐뭐 목사, 진뭐뭐 목사 이런 놈들이 정강훈 이단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단이 한기총 회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청교도 영성훈련을 하면서 목회자들 양육한 것만 87,000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단입니까? 또 나는 하도 이단팔이 하는 놈들이 이단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놈들이 하도 많아서 작년에 강문광장에서 그 철학기도 할 때에 서울 고백서를 선포했습니다. 그 서울 고백서를 보면은 누가 이단인지를 거기에 고백서를 내가 다 선포했고 제가 발표한 서울 고백서는 이것은 과거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콘스탄틴 노프를 비롯하여 니케아 회의, 칼타고 회의 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이어가는 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든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반 언론 KBS, MBC, SBS 특별히 공중파 이 사람들이 이단의 명예훼손 걸릴 것 같으니까 살짝 받아가면서 이단의 연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강훈 목사라고 여기서 시간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단이면 그러면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이단이죠. 저는요 한국 교회에 저 위에 있는 계시는 저는 질서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 내려온 주기철, 손양훈, 길선주, 이성봉 그리고 돌아가신 김중호 목사님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조영기 목사님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이어오는 그 대구들이 나는 그분들에게요 다 점검을 받고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한테는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는 항상 가서 제가 상의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 동의하십니까? 하루 갔더니 어르신이 그래요. 그걸 왜 나한테 이거 보내야 그래서 아니 참 말들이 많으니까 난 원로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한기총에 계시는 최고 각 교단의 원로들 합동측의 길자연 성결교회 이용규 그 다음에 또 통합측의 이광선 침례교회 지도 그게 한국교회 최고의 원로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분 중에 연세가 다 90 아닙니까? 며칠 전도 제가 만나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애국운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돌발적인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절 이단이라고 그래요? 누가 날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헛소리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말씀. 한반도 방송의 전태석입니다. 네. 지난번에 조우석 선생님하고 예. 모니터 대화하는 걸 제가 모니터를 잘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오는 과정,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기적으로 네. 넘어간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네. 실제는 아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로당 남로는 아니고 지금 저 낙동강 전투에서 아버지가 네. 거기서 이제 붙들려서 있었고 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는 다시 그 아버지가 북한을 갔다가 다시 난파해서 아들을 데려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혼자 내려왔느냐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내려왔느냐 뭐 어떻게 내려왔느냐 이 부분까지 네. 알려져 있는지 거기 좀 궁금해서. 그것은 저도 이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투하러 오는 그 육군 대위가 네. 아들을 데리고 전투하러 올 리는 없죠. 그렇죠. 그때 낙동강 전투에는 혼자 왔고 네. 당연히 이제 부대원들과 함께 왔다가 우리나라의 학도병한테 체포가 현장 됐을 때 네.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거제도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제도 포롱수용소 간 게 아니라 부산에 포롱수용소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석방을 할 때 석방이 됐는데 이분이 북한 가서 문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고 고정간첩을 시켜서 문재인을 데려온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려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예, 애국닷컴의 그 김기현 기자입니다. 네. 그 윤석열 총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국가가 무너지면 국가를 세울 그 영웅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해가 소지가 하지 말기를 바라는데 우리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진 나라인데 나중에 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혼란에 빠져가지고 나 거기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니까 초등학생들도 학교 오면요 데모부터 먼저 했대요. 그러니까 박정희 소장이 이거 나라 이거 이래다 끝나겠다 해서 5.16을 일으켰고 이런 이제 시대적인 국가를 바로 세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이왕 나선 거 지금 뭐 그 원전 그거 하나 밝혔다고 해서 하실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검찰총장으로서 뭐 그 정도 밝힌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또 울산시 부정선거 그 문재인의 지시로 했는지 모르지만 밝혀지면 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런 거 밝히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밝히는 거 중요하지만은 국가가 무너졌는데 그 정도 일에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려면 이 문재인을 현장 체포를 해야 됩니다. 난 거기까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관 목사님, 네. 전화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하고 네. 카타콤 교회 그 양희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기 토론회를 했었어요. EBS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 하는 것 그 코로나 정치 방역에 대해서 교회와 너무나 불평등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요. 손현보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양희삼 목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니 정치 정치 방역이 아니라 교회하고 자영업하고는 같이 영업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분개를 하고 있는데 정강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 문제인데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데 아주 노골적인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서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예. 세상에서 걸려서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그 교회도 피해자죠, 피해자. 근데 마치 지금 이 정부는 교회에서 발생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퍼뜨린 것으로 이따위로 자꾸 몰고 가니까 우리 교회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이 코로나의 주범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왜 그러냐?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아니 대만처럼 했어야죠. 대만처럼 딱 막았으면 대만이 지금 지구촌에 유일하게 청정국가입니다. 대만은 죽은 사람이 7명.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확진자가 700명. 700명도 다 치료가 돼서 완전히 빵입니다. 대만은. 그런데 그 대만처럼 했으면 우리도 대만같이 지금 1년에 GNP가 GDP가 1년에 약 한 3.5%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 대만은 전 세계 경제가 다 마이너스인데 대만만 지금 30% 성장, 3%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절호의 이것이 바로 K방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니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한에 있는 관광객들 보고 청와대 뜰에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1인 사고가 일어났고, 그것도 이제 대구에서 처음에 확대됐을 때 대구는 끝났어요. 바로 신천지가 한 것은 다 잡혔단 말이에요. 다 잡혔는데 그 다음에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 그건 GH76입니다. 바이러스 종류가 대구와 달라요. 대구께 옮겨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 이태원 말출입하니까 동성애자들이 새롭게 퍼뜨린 거예요. GH76. 그것이 다시 확대가 됐을 때 총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추적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태를 일으킨 핵심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말은 안 하고 지금 와서 자꾸 교회 그러는데 나는 용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GH76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드디어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온 GH76 이태원 발에서 온 것은 과정이 드러났어요. 운전 기사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단체에 대해서 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할 때 보십시오. 최초의 확진자는 누구고 이 확진자가 또 누구에 의해서 또 전파되고 1번, 2번 번호를 명명하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사랑제일교회만큼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일어났다 확대되고 있다, 이것만 계속 국민들을 선동한 겁니다. 범죄인입니다. 범죄인. 저 문재인 서울시장 박원순을 비롯해서 저는 절대로 받아줄 수 없고, 또 지나간 얘기지만은 이미 저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바이러스 일어나기 전에 4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바이러스 테러 들어갔으니까 빨리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요, 여기서부터 교회까지 마스크를 포함하여 방역 포함하여 소독 포함하여 철저히 심지어 여기에 바이러스 테러하러 온 놈이 누군가 그것부터 찾아내라, 이렇게 철저히 했는데 결국 우리 교회가 무너졌거든요. 왜 그런가? 이거는 우리 민족끼리 북한 방송에서 정강훈을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요렇게 발표하고 나서 다 저한테 대한 박해가 일어났고 결국은 구속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니, 교회인들 누가 바이러스를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주장하기를 뭐라냐, 이재명 경기지사님 돈 그 10만 원씩 주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자가 체크하는 거 키트 이걸 가정마다 한 개씩 다 나눠주란 말이야. 다 나눠줘. 그리고 뭐 그것이 무슨 의학의 전문 기술도 아니고 10분만 들으면 누구든지 그 한 부분만큼은 다 방송으로 교육하면 되니까 집집마다 전부 검사 기계를 다 나눠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가격이 얼마냐고. 10만 원 이하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 이제 코 찌르고 해서 격리해가지고 걸리면 그 가족은 밖에 안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무슨 쇼를 뭐 어따위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다른 말씀. 다른 말씀입니다. 제가 하도 설명을 잘하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자, 없으시면 우리 여기 대해서 우리 또 여기 몇 분이 계시는데 또 아주 섬세한 설명을 또 해주실 것입니다. 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금 북한 USB 원전 관련해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고문 변호사이신 조원영 변호사님 모시고 또 짧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제 오늘 기자회견 들으면서 정말 전문가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문재인 부친 문용영이 이제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보충 말씀 미처 못하신 거, 영천 전투에서 학도병 3명한테 잡혔습니다. 영천 전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생모가 북한에 있다라는 것들, 만약에 이제 문재인 체포위원회를 조직해서 정한 목사님 활동을 하시면 저도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저도 우리 그 옆에 계시는 민계식 회장님도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40년 고정간첩 문재인을 대통령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신 분입니다. 저기 옆에 계시는 민계식 회장님이. 그리고 저 역시
문재인이 북한에서 자기 그 강병옥입니다. 생모 이름은 살아있고요.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은 그 계모죠. 강한옥. 우연히 자매처럼 비슷하게 보이는데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글이 그러니까 한자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네, 진주강씨 강한옥 씨는 진주강씨고 북한에 있는 강병옥은 편안할 강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이복 동생이 여기 계시는 이제 고영일 변호사하고 저도 어쨌든 해양대학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 동문입니다. 동문. 그러니까 거기에 이복 동생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인이 된 고 노무현과 문재인이 친구처럼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시중에. 근데 저는 친구로 지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이가 53년생이 아니고 49년생이면 노무현 48년 한 살 차이는 뭐 저도 한 살 차이들 아래 위로 친구로 다 지냅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이 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문재인 보고 당신은 정치하지 마라. 그 얘기는 대통령 되지 마라 이 소리죠. 노무현이는 진짜 간첩은 아니니까. 근데 문재인은 진짜 간첩인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원전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여튼 문재인이가 간첩 맞다 라는 것을 제가 방정 옆에서 보충하는 걸로 가름하고요. 변호사로서 한마디 하면 문재인이 간첩이 맞다면 이놈은 대통령이 아니고 여적죄입니다. 거기는 하나 처단형이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 누구든지 현행범 여적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뻘짓을 하니까 누구든지 잡아서 갖다 주면 됩니다. 우리 수사기관에.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체포위원회를 구성하며 협력해서 활동할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이적행위 관련해서 향후에 계속되는 조사 및 체포까지 가기 위한 변호사 및 국민 조사단 관련해서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문재인이 해온 여러 가지 행위들, 특히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의 내용은 시설 파괴 이적죄, 시설 사용 금지 이적죄, 그리고 중간에 한강 하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해도와 관련 자료들을 넘긴 행위는 물건 제공 이적죄.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 그리고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USB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형적인 물건 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이적죄도 물론 될 것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금 얘기했던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물건을 제공해서 특별히 설계도라든가 아니면 원전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행위 등은 다 이적 행위입니다. 즉 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환죄 규정에 해당합니다. 외국 통화가 아니라 외국의 환란, 외부적인 환란을 초래하는 외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에서 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방금 얘기 드렸던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 조사단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구성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국민특검에 대해서는 발족을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여러 국민들로부터
문재인과 관련된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받고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이 특검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법조인들은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신고받은 내용들을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이 특별히 조사를 통해서 고발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체포의 1일까지 모든 조치를 우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의 이적 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신고해 주시면 국민특검조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법조인들의 전문 지식과 그들의 스킬을 이용해서 이것을 철저히 밝혀낼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의 출생부터 현재의 이적 행위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또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계신 전 현대중공업 회장이시자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이신 민계식 회장님을 또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민계식입니다. 저는 평생을 산업계에서 지냈습니다만 과학기술자요 발명가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의 자세 여러 가지가 하도 수상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본 결과 문재인은 40년 고정간첩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전광훈 목사님 또 조원령 변호사님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충분하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40년 고정 간첩입니다. 그런 걸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지난 대선 때 아주 주장하고 다녔다가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 세상에 저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 말을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탈원전을 하겠다. 저는 그걸 듣자마자 이건 에너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는 한 그 폐연료를 조금만 처리하면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전에 원자력 연구소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약 50개를 만들 수 있는 그 그러니까 핵폭탄 약 5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운영한다면 몇백 개를 만들 수가 있죠. 일본은 600개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보기에는 아예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근본을 없애버리자 하는 게 탈원전입니다. 에너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남한에는 탈원전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과 유튜버분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